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는 물리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 날아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것은 중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자, 이렇듯 물리학적 환경을 통해서 파티클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 메뉴에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이번 학습에 사용이 될 피직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업의 크기는 1680에 720 해주시고요. 그 다음 듀레이션 10초 정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설정은 기본 값으로 해주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피직스라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파티큘러 효과가 적용이 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레이어 메뉴에 뉴 그리고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단축 컨트롤 Y 기억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뭐 색깔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솔리드 레이어의 이름도 역시 피직스라는 이름 사용을 하고요. 크기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파티큘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레이어의 색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뭐 색깔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 됐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만들어진 이 솔리드 레이어에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펙트 메뉴로 가서요. 트랩 코드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해보면 역시 사방으로 분출이 되는 기본 상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직스, 즉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 파티클 효과를 위해서 피직스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직스 모델을 보면은 현재 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스라는 두 개의 피직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는 중력, 바람 등의 영향을 받는 파티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바운스는 물체의 파티클이 이제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등과 같은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에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자, 아래쪽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비티는 중력에 해당이 되죠. 중력. 자, 열어보면은 슬라이더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는 그 방법, 그 다음 수치를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현재는 사방으로 특별한 방향 없이 분출이 되고 있지만 중력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중력 설정을 해보죠. 중력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면 중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파티클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중력 값을 높이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그래비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파티클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번엔 반대로 뭐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뭐 역중력, 즉 마이너스 중력을 만들 수 없지만 이 수치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중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중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인 역중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파티클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그래비티는 다양한 중력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0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중력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피직스 타임 팩터라고 있는데요. 피직스 타임 팩터는 시간적 요인을 이제 통해서 분출이 되는 요 파티클의 속도를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기본 상태이고요. 피직스 타임 팩터를 줄여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늘려주면은 자, 그만큼 분출이 되는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충력을 좀 높여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중력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대한 뭐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치를 높여준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수치를 높여준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요. 반대로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이제 덜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피직스 타임 팩터를 사용을 해서 자, 뭔가를 하나 연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래비티는 0으로 해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방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타임 피직스 타임 팩터, 자, 팩터 값을 좀 증가를 해볼까요? 자, 일단 한 3 정도로 증가를 해봅니다. 자, 3 정도, 1 정도, 자, 1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요. 네, 시간은 한 1초 정도로 갖다 놓습니다. 1초에.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키프레임 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네, 타임라인에 파티큘러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열어주죠. 그 다음에 에어가 아니죠. 에어는 잠시 후에 살펴볼 그런 항목이고요. 자, 여기에서 피직스 타임 팩터의 스톱워치를 켜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1초까지는 타임 팩터가 1에 해당이 되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한 2초, 3초 정도로 가봅니다. 3초. 자, 3초에선 피직스 타임 팩터를 한 5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초로 가서 피직스 타임 팩터를 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멈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서히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자, 여기부터는 이제 멈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한 후에 이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카메라에 뉴, 레이어 뉴, 네,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고요. 기본 카메라를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지금 4초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4초 타임 시간을 이동을 해준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애니메이션 역시 표현을 해봅니다. 카메라의 트랜스폼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네, 카메라 툴. 자,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그냥 이용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포지션 요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동이 될 때 포지션이 움직이네요. 네, 컨트롤 Z. 자, 그럼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시간을 이동을 해줍니다. 한 2초 뒤로 이동을 해서 6초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회전을 원하는 만큼 해줍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플레이. 자, 분출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자, 멈췄을 때는 카메라에 의해서 자, 이렇게 파티클 주위에서 카메라가 회전이 되는 듯한 그러한 장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시뮬레이션은 영화 뭐 매트릭스 기법이죠. 예, 총알을 피할 때에 그 케anu 리브스의 그 동작과 유사한 자,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 파티큘러를 사용을 할 때 카메라와 같이 병행을 사용하면 다양한 장면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일단 자, 카메라 자, 적용이 됐던 키프레임은 삭제를 해주고요. 네, 카메라는 일단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 타임 팩터는 이와 같은 용도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자, 지금의 픽스 타임 팩터에 적용됐던 키프레임을 해제를 해 줍니다. 해제를 해주고요. 기본값이 1이었나요? 예, 물론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력과 그 다음에 피직스 타임 팩터 사용을 해 봤고요. 닫아줍니다. 자, 지금의 사용을 했던 요 두 가지 방식은 에어와 바운스 두 개의 요 모델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에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는 에어를 선택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자, 에어 항목을 열어봅니다. 자, 비교적 많은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맨 위에 모션 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 파티클은 2m에 의해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파티클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의 경로는 실질적으로 2m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파티클 자체가 이동이 되는 경로는 지금의 모션 패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한번 열어보죠. 자, 열어보면 1에서 9까지 그리고 자, 아래쪽에서 번호가 있는데요. 번호 옆에 HQ라고 되어 있습니다. HQ는 이제 하이 퀄리티라는 그 단어의 그 용어의 이제 약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번호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모션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명이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자, 조명은 잠시 후에 만들어 보고요. 먼저 뭐 1번에서 9번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1번을 선택을 해보죠. 뭐 번호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1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The motion pass feature needs light to foll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모션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hoose layer new light to create 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ight를 이제 생성을 하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 창입니다. 자, 그리고 자, could not find light name.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현재 모션 패스와 이 번호에 해당되는 이름과 동일한 그러한 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무시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해당 메시지 창을 닫아줍니다. 닫아준 다음에 자, 이제 자, 모션 패스로 사용할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레이어의 뉴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죠.
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션 패스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소문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션 한 칸 띄고 패스의 P는 대문자 됐고요. 그 다음에 번호 붙일 때 한 칸 띄고 번호 1번. 자, 현재 1번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동 경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현재 모션 패스 1번이라는 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라이트의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앞서 뭐 피직스에 적용되어 있던 이 파티클도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모션 패스 1번 이 조명 레이어에 움직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이죠. 자, 시작 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이동을 해봅니다. 자, 한 5초 정도만 사용을 해볼까요? 5초로 이동을 해서요. 자, X축으로 사용을 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Y축으로 사용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위치는 자, 요 정도로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모션 패스 1번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그 뻗어나가는 그 경로 또한 조명의 그 움직이는 경로와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임을 좀 다르게 해보죠. 다르게 한번 해봅니다. 자, 시간은 2초 15프레임 정도, 자, 반 정도로 하세요. 자,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줍니다. 됐고요. 자, 요 핸들 탄젠트를 사용을 해서 모양도 이렇게 좀 다채롭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때의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그 경로를 보니까 역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즉 2m의 위치를 조명의 위치와 이제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직접 이동을 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2m를 사용을 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m를 사용을 해서 콕 찍어주면은 자, 조명을 열어주고요. 자, 위치가 거의 비슷해졌죠? 예, 위치가 거의 비슷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션 패스 포지션의 XY축이죠. 시작점으로 갔을 때의 XY축을 기억을 했다가 아니면 복사를 했다가 여기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 익스프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 조명의 위치와 2m의 그 위치를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직스, 카메라는 일단 좀 아래로 내려놓고 이제 작업을 해봅니다. 자, 피직스 열어주고요. 2m 열어줍니다. 자, 2m 열어주고요. 조금 확대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의 X, Y, 키프레임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익스프레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자, 이 나선형 모양의 익스프레이션 픽 위프를 끌어다가 자, 포지션 쪽으로 갖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현재 대문자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캡슐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면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포지션 Z축도 마찬가지죠. Alt 키 스타워치 클릭 됐고요. 역시 익스프레이션 픽 if를 끌어다가 이번에는 Z축이기 때문에 Z축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터와 조명의 위치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준다면은 나중에 이제 조명의 위치가 그죠? 예, 조명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파티클의 이미터의 위치도 이렇게 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티클이 실질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 경로만 조명의 경로를 이제 따라 하면 되는데 2m까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익스프레션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익스프레션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포지션 XY 축에 적용된 익스프레션을 수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포지션과 세미클론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value라고 해주고요. value는 소문자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t 대문자 소문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임을 입력을 합니다. 타임의 첫 번째는 대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로 열고요. 0이라는 수치 사용을 합니다. 가로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2m는 처음 그 위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익스프레션을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되면은 2m의 위치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포지션 Z축도 해줘야 되겠죠? 자, 포지션의 Z축, 포지션의 맨 마지막 N자와 대가로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고 역시 점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value at time 됐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역시 0 가로 닫고 됐습니다. 자, 그럼 Z축도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션 패스, 즉 파티클이 이동이 되는 그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모션 패스 앞서 번호가 여기 HQ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뭐 일반적으로는 번호가 없는 자, 그런 모션 패스를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가령 이제 모션 경로죠. 조명의 그 애니메이션 속도가 아주 빠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파티클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같은 번호의 HQ 즉 하이 퀄리티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파티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 만약 조명 레이어의 속도가 빨라서 파티클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HQ 방식을 이용을 해 보십시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에어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어 레지스턴스는 공기의 저항을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파티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공기의 이제 저항을 설정을 해봅니다. 공기의 저항 값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뻗어나가지 않고 처음에 분출이 됐던 자, 그 상태 그대로 파티클이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고자 한다면 다시 자, 에어 레지스턴스 값을 이제 줄여주면 되겠고요. 자, 여하튼 공기의 저항에 대한 설정은 지금의 파라미터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아래쪽에 뭐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옆에 로테이션이 되어 있네요. 자, 에어 레지스턴스 로테이션. 공기의 저항을 받을 때 이 파티클이 회전이 되는 그 상태였다면 회전이 되는 그 파티클에 대해서도 공기의 저항을 받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게 되면 회전이 되는 이 파티클에 대해서도 이제 공기의 저항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파티클이 회전이 되는 모습이 이제 확연하게 들어오는 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요 옵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핀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은 파티클이 이동이 될 때에 회전이 되는 즉 스핀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의 자, 요 작업은 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자, 조명이죠. 네, 모션 경로로 사용했던 조명은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익스프레션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파티큘러를 완전히 삭제를 해준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레이어 메뉴에 이펙트 파티큘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스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스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옥스 시스템을, 자, 열어줍니다. 자, 옥스 시스템은 다음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일단 이미트를, 자, continuously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continuously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파티클이 움직일 때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여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옥스 시스템은 메인 파티클 뒤쪽으로 그죠? 주변에 서브 파티클 보조 파티클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로켓가 날아갈 때 그 뒤쪽에 뿜어 나오는 뭐 연기라든지 뭐 불꽃놀이라든지 뭐 이러한 장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자,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불꽃놀이와 유사하죠. 자, 여하튼 옥스 시스템은 다음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컬러에 대한 색깔을 이제 100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흰색으로 이제 일단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됐고요. 사이즈를 좀 사이즈는 일단 자, 컨트롤 Z에서 기본 상태로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2m 항목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2m 항목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m 타입은 박스로 해주죠. 박스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디렉션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디렉셔널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X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위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자, 그 각도 이제 90도로 일단 해줍니다. 90도. 자, 그 다음에 포지션 Y축을 사용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m 사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넓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 파티클 항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티클 항목으로 사이즈를 좀 머리 부분을 좀 키워줍니다. 한 12 정도로 키워줍니다. 자, 그리고
자, 파티클의 생물 시간, 라이프 시간을 통해서 한 5초 정도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옥스 시스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세크, 여기는 이제 보조 파티클에 대한 생물 시간이죠. 예.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선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의 여기 개수죠. 예, 파티클 개수. 자, 선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자, 개수를 좀 많이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생물 시간이죠. 예, 좀 길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5초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쭉 길게 꼬리가 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20 정도로 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꼬리의 두께를 좀 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사용을 해보죠. 사이즈의 오버라이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네 번째 있는 거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그래서 처음에 크기는 원래의 크기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반대로 해야 되나요? 자, 플립을 사용을 해서 확인해 보면 예,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파티클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해보죠. 자, 2m의 파티클 개수를 좀 줄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필스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에어 항목을 열어주고요. 자, 스핀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열어주고요. 자, 스핀 값을 조절을 해봅니다. 조절을 해보니까 지금 파티클의 예, 움직임이 이제 스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서 옥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보조 파티클의 선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듯 파티클이 움직이는 예, 경로에 대해서 스핀을 걸었기 때문에 이 스핀이 걸린 그 상태로 이제 파티클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카메라를 현재 카메라가 켜진 상태죠. 자,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역시 3차원적으로도 이렇게 스핀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듯 스핀 앰플리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티클이 움직이는 자, 그 모습에 대한 스핀 걸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핀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핀이 발생이 되는 자, 잠시 꺼주죠. 발생이 되는 빈도죠. 예, 빈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늘려보면은 자, 스핀의 빈도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전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제 반딧불이 움직이는 그죠? 반딧불이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움직이는 자,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여하튼 자, 지금의 스핀의 두 개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그 파티클을 스핀을 통해서 회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드 인 스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의 이 파라미터는 자, 스핀이 발생되는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초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초 이후부터 이제 스핀이 발생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시간을 늘려봅니다. 늘려서 한 6초 8 정도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6초 8 이전에는 스핀이 걸리지 않다가 6초 8
부근에 왔을 때 이렇게 스핀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핀이 걸리는 시간은 갑자기 확 스핀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요. 스핀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스핀이 걸리기 전에 그 상태를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자, 마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드, 뭐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스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윈드 XYZ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현재 에어 항목이기 때문에 윈드는 이제 바람의 이제 작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드 X, 즉 X축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파티클은 설정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Y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Y축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Z축은 Z축의 방향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듯 파티클이 바람의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윈드 X, Y, Z 세 개의 축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비주얼라이즈 필드라고 있는데요. 비주얼라이즈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지금 에어를 통해서 설정이 되고 있는 좌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XYZ축 빨간색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Y축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Z축이죠. 이러한 세 개의 좌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좌표를 통해서 화면을 켜보죠. 어떤 좌표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비주얼라이즈 필드는 나중에 바운스 여기죠. 스퍼리컬 필드를 설명을 할 때도 사용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나중에 스퍼리컬 필드를 설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터블런스 필드죠. 이제 터블런스 필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블런스 필드는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프랙탈 필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구름이나 뭐 이러한 같은 이런 무늬들을 패턴을 만들 때 프랙탈 노이즈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통해서 지금의 요 파티클의 모습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튜블런스 그러면 난기류라 그러죠. 돌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파티클이 이제 물리학적 근거를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바람이 불게 되고요. 바람이 그냥 똑같은 속도로 불지 않죠. 중간에 바람의 속도가 바뀌고 그 다음 바람의 방향이 막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풍이 불 수도 있겠죠. 이렇듯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지금의 파티클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근거는 프랙탈 노이즈를 통해서 프랙탈 노이즈 필드를 근거를 해서 이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펙트 사이즈. 어펙트 사이즈는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보죠. 일단 자,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파티클의 요 크기가 그죠? 불규칙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주 랜덤하게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요 어펙트 사이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펙트 포지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랙탈 노이즈에 대한 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자, 지금의 이 파티큘러를 이제 일단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파티큘러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고요. 자, 2m. 자, 여기에서는 그리드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방식 됐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자, 역시 뭐 디렉셔널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뻗어 나가지 않도록 벨로시티 값은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m의 크기를 좀 키워봅니다. 자, 2m의 크기 자, 이 정도로 좀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Y축도 자, 이 정도로 키워줍니다. 자, 카메라를 일단 켜주고요. 2m 사이즈 X죠? Z죠? Z 지금 현재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리드 이미터를 열어줍니다. 자, 개수에 대한 설정인데요. 파티클의 X축 자, 10개로 늘려주고요. Y축은 5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Z축도 5개 정도로 사용을 해볼까요? 예, 자, Z축은 좀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2m 사이즈 Z축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일단 카메라 다시 꺼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직스 열어줍니다. 자, 피직스 열어주고요. 에어 항목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터블런스 필드 열어주고요. 자, 어펙 사이즈죠. 자, 어펙 사이즈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파티클의 사이즈가 불규칙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규칙적 랜덤하게 설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설정이 되는 근거는 이제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의한 것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의 이 투블런스 필드는 이렇듯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근거를 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프랙탈 노이즈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컴포지션 일단은 만들어 주고요. 프랙탈 노이즈라는 이름을 만들어 줬고요. OK 버튼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레이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솔리드 레이어. 자, 프랙탈 노이즈 됐고요. OK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펙트 자, 노이즈 앤 그레인 그 다음에 프랙탈 노이즈 뭐 또는 터블런스 노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 적용합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구름 모양으로 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흰색과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터블런스 필드는 자, 지금의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이용을 한 그러한 설정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흰색은 파티클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그런 색깔이고요. 이제 위치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파티클의 크기가 이제 작아지는 혹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색상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이 크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랙탈 노이즈의 흰색 부분은 이렇게 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 부분은 이제 작거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건 순전히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자, 그런 파라미터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자, 어펙트 포지션이 있는데요. 포지션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제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프랙탈 노이즈의 자, 위치, 그죠? 자, 포지션의 그 위치가 약간의 변화가 자,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펙트 포지션의 변화는 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수치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에 대한 이제 불규칙성이죠. 예, 불규칙성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어펙트 포지션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 인 타임이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자, 지금의 요 페이드 인 타임은 터블런스 필드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뭐 2초로 해준다면 2초부터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2초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페이드, 즉 서서히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간을 늘려주면은 늘려준 만큼 그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초기 값이 어떤 거였나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예, 0.5였네요. 그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음 파라미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페이드 인 커브가 있는데요. 자, 이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죠. 예. 터블런스 필드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부드럽게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니어. 자, 리니어는 부드러운 모양이 아니라 약간 선형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현재는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까처럼 꼬리를 가진 그러한 파티클이 쭉 이렇게 스핀을 통해서 막 움직일 때 그럴 때 지금의 요 페이드 인 커브의 리니어와 스무스 두 개의 방식에 대한 차이, 즉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스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스케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케일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 사용이 되는 스케일은 순전히 터블런스 필드에 대한 그러한 스케일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해봅니다. 자, 조절을 해보니까 뭐 크기에 대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요. 자, 파티클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스케일은 크기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스케일이 아니라 프랙탈 노이즈를 이용한 그 패턴이죠. 예,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대한 승수 값을 변화를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프랙탈 노이즈의 패턴을 곱셈 방식을 사용을 해서 계속 중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령 뭐 3이라는 스케일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이제 3번 곱해서 사용을 한, 즉 3개를 합쳐서 사용을 한, 결합해서 사용을 한 그런 패턴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가령 6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6개의 패턴을 이제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스케일 값이 많아질수록 지금의 이 파티클의 배율이죠. 위치, 뭐 등등에 대한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값의 변화를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컴플렉시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의 이 컴플렉시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통해서 설정된 요 값과 컴플렉시티의 요 값을 뭐 곱셈을 했다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셈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의 이 패턴 구조를 프랙탈 노이즈의 패턴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스케일 값을 사용을 해서 지금의 이 프랙탈 노이즈의 패턴을 보다 이제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펄린 프랙탈 노이즈 패턴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자,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그런 용어죠. 여하튼 펄린 프랙탈 노이즈라는 이런 단어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케일과 컴플렉시티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프랙탈 노이즈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한번 살펴봅니다. 자, 트랜스폼을 통해서 스케일을 쭉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의 모습이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스케일을 통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프랙탈 노이즈의 패턴이 확대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키워진 상태의 패턴을 컴플렉시티를 통해서 다시 자, 세분화 시켜줄 수 있는데요. 자, 수치를 높여주면은 세분화되고 보다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프랙탈 노이즈는 하나의 작은 그 영역을 전체적인 영역과 같이 결합해 사용이 되는 그런 패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무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무늬를 뭐 잘라서 지금처럼 확대를 했을 때 전체의 그 느낌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패턴 무늬를, 즉 연속성이 있는 그런 무늬를 프랙탈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도 역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여하튼 사이즈와 컴플렉시티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시 픽스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옥타브 멀티플라이어죠. 옥타브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옥타브라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옥타브 멀티플라이어는 자, 지금의 이제 패턴이죠.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분절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옥타브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갠다는 뭐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자, 지금의 이제 패턴에 대한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자, 분절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랙탈 노이즈에서 발생이 되는 그 영향에 대한 분절화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치가 높아질수록 보다 세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옥타브 스케일은 자, 우리가 위쪽에서 사용이 됐던
어디 있나요? 스케일이죠. 예, 스케일. 예, 스케일에 대한 분절, 즉 쪼개서 세분화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역시 옥타브 스케일의 값이 이제 높아질수록 지금의 이 파티클의 모습은 지금의 파티클의 배열과 위치에 대해서 보다 세분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의 이 파티큘의 그 최종 상태를 보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에볼루션 스피드가 있는데요. 이제 에볼루션 스피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티클이 움직이는 그 속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파티클이 특정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에서의 방향을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중력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그런 모습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죠? 위로 올라가는 장면 표현을 해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는 장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뭔가 좀 사실적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지 타입을 좀 바꿔봅니다. 자, 포인트 타입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표현이 됐는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옥스 시스템 현재 5%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자, 5% 되어 있는 자, 아까 리셋을 눌러서 자, 다시 초기 상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예 리셋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아까 언두를 할 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자, 에볼루션 스피드. 자, 에볼루션 스피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설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자, 플레이, 해주고요. 자, 에볼루션 스피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터블런스 필드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이 파티클이 변화되는 그런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에볼루션 옵셋은 자, 프랙탈 노이즈의 이제 위치죠. 자, 위치에 대한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은 아까 여기에서 사용이 됐던 트랜스폼의 이제 여기 지금 옵셋이죠. 예,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옵셋을 통해서 패턴의 위치를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패턴의 위치를 바꿔줬을 때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파티클의 뭐 크기와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에볼루션 스피드도 속도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 지금 프랙탈 노이즈의 그 패턴의 변화의 속도와 뭐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X, Y, Z 옵셋. 자, 에볼루션 옵셋과 비슷하지만 지금의 X, Y, Z 옵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랙탈 노이즈의 그
패턴 필드의 위치를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X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Y축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move with wind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람과 함께 움직인다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wind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wind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자, wind를 통해서 파티클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윈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프랙탈 노이즈 패턴도 같이 이제 움직임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바람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요. 자, 윈드 값 설정을 했을 때 지금의 패턴, 프랙탈 노이즈의 패턴도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뭐 연기나 구름과 같은 이러한 표현을 파티큘러를 통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바람이 불었을 때에 연기가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는 그러한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의 move with wind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퍼리컬 필드라고 있는데요. 스퍼리컬 필드는 구 모양의 어떠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에 지금 파티클이 도달했을 때 지나갈 때의 그 난기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쪽에서 살펴봤던 터뷸런스 필드와는 별도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공간에서만 난기류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살펴보기 위해서 리셋을 선택을 해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아래쪽으로 2m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비티 값을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해서 자, 위로 속도 한번 보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정도 속도면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티클의 개수 2m의 파티클 세크를 통해서 좀 증가를 해봅니다. 200개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넘어갑니다. 벨로시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냥 120 정도로 해볼까요? 120. 자,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방으로 더욱 자,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점점 간격이 넓어지면서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파티클의 크기 조금만 키워볼까요? 한 8 정도로 키워서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터뷸런스 필드, 지금까지 살펴본 파라미터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여하튼 스퍼리컬 필드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특정한 구 모양의 영역을 만들어서 구 모양의 필드에 파티클이 도달을 했을 때, 지나갈 때에 그 난기류에 대한 반응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 강도는 스트렝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0입니다. 쭉 늘려보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죠. 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구 모양의 난기류에 접해 있는 그 파티클의 모습에 대한 변화죠. 됐고요. 일단 100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스퍼리컬 필드의 영역을 확인을 해가면서 보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그때도 역시 비주얼라이즈 필드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이 구 모양의 난기류가 발생이 되는 그런 필드라고 보시면 되죠.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그쪽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스퍼리컬 필드의 크기는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제 반지름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만큼 키워 놓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그 둘레죠. 그 둘레를 자, 휘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요 스퍼리컬 필드 영역은 파티클이 침범하지 않고 그 주변을 이렇게 휘돌아서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카메라를 켜서 확인을 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안쪽으로는 침투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확인이 끝났다면 카메라를 꺼주고요. 자, 레디어스는 이렇게 난기류가 발생이 되는 구 모양의 필드를 필드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패더를 한번 볼까요? 패더는 요 난기류가 발생이 되는 경계죠. 경계. 현재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드러움 정도를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유는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파티클들이 이게 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요 영역에는 파티클들이 살짝 침범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패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만약 뭐 우리 만화영에서 많이 보죠. 이 결계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 결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체가 전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선이 아주 뚜렷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 그러한 뚜렷한 요 경계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패더 값을 자, 이렇게 0으로 해주면은 경계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스퍼리컬 필드 요 영역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완전하게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패더 값을 좀 증가를 해서 부드럽게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여하튼 뭐 작업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포지션 X, Y, Z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위치에 대한 설정이죠. 자, 위치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지금의 난기류가 발생이 되는 스퍼리컬 필드의 위치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제 Z축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왼쪽으로 이렇게 자, 휘돌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이제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고요. 자, 스트렝스가 현재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이제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의 요 표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즉 스트렝스 값이 이제 양수일 때는 지금의 파티클을 난기를 통해서 이제 밀쳐내는 그러한 원리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음수를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끌어들이는 이제 반대 현상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스퍼리컬 필드도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난기류를 만났을 때 파티클들이 난기류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밀쳐내서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느냐,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스트렝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피직스의 이제 기본 모델이죠. 이제 에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살펴본 것처럼 에어는 공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다양한 그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물체 즉 파티클이 또 다른 물체와 부딪혔을 때 발생이 되는 이제 바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스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파티큘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솔리드 레이어 다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사용할 솔리드 레이어는 이제 파티클이 부딪힐 물체로 보시면 되는데, 자, 바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죠. 일단 자, 무시하시고요. 바닥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을 가려줍니다. 자, 픽스 다시 한번 선택, 이펙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트랩 코드에 파티큘러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자, 지금의 이미지 타입은 포인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방향,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사용을 해볼까요? 자,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90이죠. 자, 아래쪽으로 이제 분출이 되게. 자, 지금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설정된 방향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m는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는데, 포지션의 X, Y축, Y축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좀 늘려주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파티클을 한 150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파티클 항목 열어주고요. 파티클의 생물 시간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좀 늘려줍니다. 늘려주는데 한 8초 정도로 해보죠. 8초. 자, 그러면 8초까지 파티클이 생존해 있는 것이죠. 8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자, 8초 너무 긴가요? 7초 정도로 일단은 해주고요. 됐습니다. 사이즈 조금만 키워봅니다. 8 됐습니다. 쭉 하면은 저같이 위에서 뭐 꽃가루가 날리는 눈가루가 날리는 뭐 그런 느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터와 파티클 항목 닫아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피직스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바운스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바운스 역시 그래비티와 피직스 타임 팩터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그 내용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운스로 바꿔 놓으면 에어는 없어집니다. 에어는 없어지고요. 이제 바운스만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제 파티큘러가 이제 2점 몇 버전인데요. 앞으로 뭐 3.0 버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지금의 에어와 바운스를 이제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의 이 상태는 이제 바운스, 튕겨 나가는 뭐 이러한 작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중력의 영향을 받거나 이러한 작업은 이제 별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러한 작업을 이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어와 바운스를 이제 같은 환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물론 뭐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
일이겠지만, 자, 뭐 차기 버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바운스의 플로어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플로어 레이어는 이제 바닥이죠. 자, 바닥으로 사용할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는데요. 현재는 넌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만들어 놓은 바닥 솔리드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솔리드 레이어, 바닥 솔리드 레이어가 현재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켜주고요. 바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운스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체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 레이어가 3D 레이어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D 레이어로 일단 바꿔주고요. 회전 툴, 로테이션 툴을 사용을 해서 X축으로 이렇게 바닥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Shift 키를 사용하면 정확히 90도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내려주고 크기를 좀 작게 해볼까요? 일단 자, 크기를 작게 해서 이 정도의 위치에 파티클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반 정도의 걸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파티클이 이 바닥에 부딪히는 게 있고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자, 바닥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다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피직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플로어 레이어를 자, 바닥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죠. 자, 속도가 좀 느리네요. 자, 속도가 좀 느리는데요.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비티, 피직스의 그래비티 값을 좀 높여줍니다. 야, 높여서 50 정도 해볼까요? 50. 자, 플레이. 자, 그래도 좀 느리네요. 자, 조금 더 빠르게 10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플레이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바운스에 의해서 이 파티클이 바닥에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닥에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지금 바닥의 크기가 지금 파티클이 내려오는 그 반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닥이 없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자, 여기에서 자, 파티클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요. 2m로 가야 되겠네요. 2m로 가서 자, 벨로시티를 좀 증가를 해봅니다. 200. 좀 더 많이 퍼져나가게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바닥이 없는 부분에서도, 즉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이 부분에서도 지금 파티클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플로우 모드가 이제 인피니트 플레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인피니트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바닥 레이어와는 상관없이 바닥 레이어가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그 좌표에 해당이 되는 그 전체를 이제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무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레이어 사이즈로 바꿔보면은 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레이어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그 바닥 레이어에 부딪히는 그 파티클만 튕겨져 나가고요. 바닥이 없는 부분은 그냥 아래로 통과돼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용이 되는 레이어의 크기만큼만 바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레이어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이 레이어의 그 위치를 모든 바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인피니트 플레인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알파. 자, 레이어 알파는 알파 채널, 즉 투명한 영역이 있는
그 레이어를 바닥으로 사용이 됐을 때 그 투명한 영역에는 실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파티클이 그냥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한 곳은 이제 파티클이 부딪히는,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의 요 방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연출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구멍이 뚫린 바닥이라는 이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규격 크기는 이전에 사용이 됐던 그 규격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레이어, 작업에 사용된 레이어를 하나, 솔리드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역시 구멍이 뚫린 바닥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앞서 설정이 됐던 그 색깔 그대로 뭐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멍을 뻥뻥 뚫어 봅니다. 한번 뚫어 볼까요? 자, 먼저 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하나 구멍을 뻥 뚫고, 뭐 여기도 하나 뻥 뚫어 보고요. 계속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을 해서 이번엔 둥근 모양의 구멍을 뻥, 크기도 약간씩 다르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봅니다. 됐고요. 자, 여기다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진 이제 마스크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뭐 현재는 구멍이 뚫혀 있는 부분이 이 도형 사각형과 원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 구멍이 뚫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모드를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전이 되죠. 이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구멍이 뚫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구멍이 없는, 즉 불투명한 상태, 막혀 있는 상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피직스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만든 구멍이 뚫린 바닥을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역시 충돌체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3D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3D 레이어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역시 회전 툴을 사용을 해서 X축이죠. Shift 키를 사용해서 90도로 회전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죠. 자, 바닥은 좀 아래쪽으로 더 내려주고요. 됐나요? 네. 자, 바닥의 크기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조금 키워서 자, 이 정도의 위치로 중앙으로 일단 갖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피직스 선택을 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플로어 레이어의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바닥으로 사용이 되고 있던 플로어 레이어를 구멍이 뚫린 바닥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플로어 모드가 현재 레이어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멍이 뚫린 알파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파 채널은 투명하다는 그 채널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알파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 파티클은 그냥 쑥 지나가고요. 자, 구멍이 없는 좀 막혀져 있는 부분은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여기서
살짝 켜주고 각도를 달리해서 보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파티클이 떨어질 때의 이 바닥을 보시면은 실제 같은 앵글이지만 파티클이 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그죠? 그 모습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자, 바운스를 사용을 할 때에 그 충돌체로 사용이 되는 그 레이어의 위치인데요. 그 레이어의 위치는 파티큘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 레이어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안 되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쪽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바닥 물체 위에 파티클이 떨어지는 그 모습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피직스 선택을 해주고요. 카메라 닫아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레이어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은 파티클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알파 채널은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주면 글자 사이사이가 이제 알파 채널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글자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글자 레이어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새로운 컴포지션을 통해서 글자를 만든 다음에 지금의 충돌체로 사용이 될 그 레이어를 컴포지션 형태의 레이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벽이죠. 벽으로 사용이 될 월 레이어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플로어를 통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장면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튕겨져 나간 이 파티클이 또 다른 물체, 즉 벽에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플로어는 1차 충돌체라고 한다면 월은 2차 충돌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멍이 뚫린 바닥 뭐 그냥 사용을 해보죠. 로테이션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방향이 아니죠. 자, 요 방향으로 자, 일단은 설정을 해줍니다. 자, 위치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튕겨져 나가고요. 이 튕겨져 나갈 때 이 파티클을 이제 또 다른 충돌체에 의해서 충돌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충돌이 돼서 튕겨져 나간 이 파티클이 이 바닥 레이어죠. 바닥 레이어에서도 이제 충돌이 될 수 있게 해봅니다. 자, 월 레이어를 이제 바닥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닥 레이어로 바꿔주면 이제 바닥 레이어에 또 튕겨진 파티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튕겨져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파티클이 특정한 물체에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플로어 그리고 월을 통해서 1차 충돌, 2차 충돌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월 모드 역시 무한 충돌체로 사용이 되는 인피니트 플레인, 그리고 해당 크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사이즈, 그리고 알파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알파,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은 앞서 플로어 모드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강의 내용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뭐 컬리전 이벤트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운스. 자, 바운스는 이제 충돌에 관한 반발력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50으로 되어 있고요. 반발력을 줄여보면은 자, 튕겨져 나갈 때
그죠? 뭐 잘 튕겨 나가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바운스 값을 증가를 해주면 이렇게 튕겨지는 그 반발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 공기가 들어간 공처럼 말이죠. 공기가 들어간 고무공처럼 이렇게 많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운스를 이용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바운스 랜덤. 자, 튕겨져 나갈 때의 반발력을 모두 이제 같은 값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파티클은 많이 튕겨져 나가고 어떤 파티클은 적게 튕겨져 나갈 때에 그 불규칙한 그 반발력을 이제 바운스 랜덤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줄여주면은 다 일정한 반발력을 갖게 되고요. 자, 일정한 반발력을 갖게 되고요. 높여주면은 자, 랜덤한 반발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많이 튕겨져 나가고요. 어떤 거는 이제 적게 튕겨져 나가게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는 반발력을 이제 줄였을 때 눈에 띄게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데요. 자, 미끄러지는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경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반발력이 줄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미끄러지는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랙션, 즉 마찰력을 설정을 해주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값을 줄이게 되면은 자, 마찰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덜 미끄러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값을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많이 미끄러집니다. 자, 바닥이 많이 미끄럽다는 자, 그런 의미로 자, 받아주면 되겠죠. 자, 슬라이드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컬리전 이벤트죠. 이제 컬리전은 충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충돌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만 사용을 해봅니다. 바닥은 일단 꺼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린 요 레이어. 자, 조금만, 자, 요즘 경사도를 낮춰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피직스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바운스 값을 조금 더 증가를 해주죠. 자, 현재는 이제 바운스에 의해서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컬리전 이벤트가 바운스로 되어 있죠. 바운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물체가 즉 파티클이 특정 물체와 부딪혔을 때 튕겨진다는 자,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밖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스틱, 그 다음에 킬, 세 가지 방식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미끄러지는 자, 그러한 장면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파티클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물체가 부딪히는 이 경사도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미끄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미끄러지는 그런 장면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눈이 우리 머리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그러한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티클이 부딪히는 물체 위에 이렇게 쌓여 나갑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스틱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눈이 바닥에 쌓이지 않고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은 자, 바닥에 떨어진 이 파티클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지금의 이 버전에서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차기 버전에서는 키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파티클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뭐 그러한 기능이 하나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여하튼 피직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바운스 효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피직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에어를 통해서 뭐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런 파티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바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체 즉 파티클이 특정한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그리고 미끄러지는 뭐 등등의 그런 작업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피직스를 잘 활용을 해서요, 실제 물리학적 근거를 통해서 파티클이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